IT 쪽을 보다 심도 깊게 기자와 함께 짚어보는 스마트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김호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는 아무래도 대외적인 굵직굵직한 변수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환율에 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달러 강세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네. 하지만 또 전반적인 상황을 보자면은 그래도 그다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앞 시간에 이제 신용증권 쪽에서 그 안전자산 선호도에 대한 인덱스 지수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그 이제 선호도가 한참 좋다가 지금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이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IT 기업들 수출할 때 가격 경쟁력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달러하고 엔화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네. 안전자산 선호에 따라서 환율이 계속 올랐습니다. 정부가 환율이 오를 때나 내릴 때 과도한 급등락을 막기 위해 개입을 하긴 한데요. 외환시장에선 1185원을 저항선으로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매매 기준 환율은 이달 5일 1181원 80전을 찍고 계속 하락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오는 17일 그리스 2차 총선 등 유럽발 변수와 미국 그리고 중국 경기 침체 여파를 비롯해 글로벌 경제 변수가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 그리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IT 산업에서 일본 기업과 경쟁하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들 기업한테는 원엔 환율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백엔당 매매 기준율은 지난 5월 초 1412원 01전이었지만 5월 31일 1489원 10전까지 치솟았다가 이달 1494원 33전의 고점을 찍은 이후에 어제 1471원 91전으로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엔화 가치가 올랐다가 다시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대외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엔화 가치 상승 영향은 미리 체크해 둬야 합니다. 네, 정말 그러겠네요. 우리나라의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상승,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이 또 수출주에게는 상당히 희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엔화 지금 상당히 고점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엔화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향방을 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할 텐데요. IT도 또 분야별로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환율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항상 주시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IT 부품사를 비롯한 산업 섹터별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엔화 가치가 높아지면 한국과 일본의 주요 부품 산업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주목해 봐야 할 게 FPCB, 인쇄 회로기판 분야인데요. 국내에는 인터플렉스, 플렉스컴, 이수페타시스 등 FPCB 기업들이 일본 기업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 FPCB 제조사가 매크론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엔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엔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한국 FPCB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싼 값에 많이 공급을 할 수 있다, 이런 장점 때문인데요. 통상 FPCB 기업들은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80엔을 기준으로 엔달러 환율이 높아지면 일본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상승하고, 이보다 낮으면 낮을수록 반대로 한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난 3월 20일 달러당 83.39엔까지 올라가며 약세를 보였던 엔화가 최근 석 달간 다시 강세 추이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까지 최근 사흘간 내리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FPCB 업체들이 일본 매크론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앞으로 우위에 올라설지 주목해 봐야 합니다. 네, 이 밖에도 반도체, LCD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도 엔화 가치의 향방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쪽은 어떻습니까? 반도체와 LCD 자동화 이송 장비 업체 로체 시스템즈, 톱텍, 에버테크노, 신성 FA 등 대부분 일본 업체들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도쿄 일렉트론, 텔이라고도 하는데 대표적인 기업이죠. 일본 기업을 비롯해 일본의 반도체, LCD 주요 장비 업체들과의 가격 경쟁력 변수에 영향을 받습니다. 핵심 소재인 반도체 핵심 소재죠. 블랭크 마스크 분야에서 일본 기업 호야와 경쟁하고 있는 SNS텍도 엔달러 환율 변수에 따라 글로벌 경쟁력이 달라집니다. 히타치화학과 반도체 연마 장비 분야에서 경쟁하는 국내 업체 KC텍, 핵심 소재 분야에서 일본 시네스와 경쟁하는 동진세미캠, 금호석유화학도 엔화 가치 상승으로 수주에 있어서 앞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방금 말씀드린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영업하는 데 있어서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연관을 지어서 앞으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엔화 가치의 향방에 따라서 일본과 주로 경쟁을 하는 IT 업체들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네. 또 원화 가치 하락과 더불어서 또 우리가 짚어볼 만한 기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셋톱박스 업체들도 기저효과와 환율 상승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휴맥스, 가온미디어, 토필드 등인데요. 이들 기업들은 수출하면 대부분 달러로 대금을 받게 됩니다. 예전 회계 기준, 그러니까 IFRS가 적용되기 전에는 영업 외 이익으로 계산이 됐었는데 IFRS 도입 이후에는 이런 환차익 같은 게 영업이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영업적으로 기업 운영을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됩니다. 셋톱박스 기업 가운데는 토필드가 매출 채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유럽 지역 소매 시장에 셋톱박스를 많이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하이마트에 공급하는 건데 매출 채권을 많이 보유하게 되죠. 아무래도 리테일 시장에 갖다 팔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를 한 이후에 대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매출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게 되는데 결국 환율이 오르면서 채권 가치가 원화로 환산했을 경우에 가치가 오르게 됩니다. 2분기 기준으로 결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입니다. 이미 매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걸 2분기에 이제 그 환율을 적용해가지고 계상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영업이익으로 많이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또 셋톱박스 업황이 지난해 워낙 안 좋았습니다. 네. 올해도 유럽 경기 불황 이런 얘기들 많이 있는데 지난해가 훨씬 더 안 좋았기 때문에 유럽 지역 경기 불황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기저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환율 변동에 따른 IT 업체들에 미치는 영향 자세하게 스마트 인사이드 코너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김호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장은 여전히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양대 시장 모두 약보합권에서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점은 낙폭을 키우지는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약보합권에서 계속해서 이 시간 들어서는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코스피는 0.16%의 하락률 1850선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비슷한 하락률입니다. 0.19% 471선에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급을 보자면은 뚜렷한 방향성을 지금까지도 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새 매매 주체가 거의 관망을 하다시피 하고 있죠. 아무래도 내일 또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도 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 시각 현재 외국인 보시는 것처럼 500억 원 가까운 순매수, 기관은 500억 원 조금 넘어가는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코스닥의 수급 보자면 개인만이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양매도에 나서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네요. 조금은 큰 3,900억 원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양상입니다.